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2차 전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은 저평가 대장주 딱 두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도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부터 그에 따른 수혜주까지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단순히 영상을 통해서 투자 가이드를 드릴 뿐만 아니라 2023년도 개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아셔야 하는 로보섹터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삼성뿐만 아니라 LG, 현대, 두산, 국내 대다수의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뽑은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그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 이슈에 따라서 로봇 관련주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로봇 산업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모든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로봇 산업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그 내용들 체크하시면은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2차 전지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부터 쓸어담는 저평가 대장주가 뭔지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로는 테슬라에 대한 문제죠. 사실 이번에 테슬라에 대한 사고 문제가 워낙 자주 났었기 때문에 또 나온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 교통당국이 테슬라 차량 충돌 사고 원인으로 의심되는 주행 보조 장치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고 차체 결함에 따른 가능성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난달 18일에 테슬라 모델 S 차량의 충돌 사고에 대한 조사를 2021년도 8월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문제인데, 얘네가 특히나 이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방차나 자율주행이 이런 소방차 같은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들이받아서 운전자는 즉사하고, 그다음에 소방관들도 4명씩 5명씩 다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워낙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조사 강도를 높여서 진행한다는 게 첫 번째 악재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23년식 모델 Y에서 최신 모델이죠. 차량 핸들이 받침 기둥에서 분리돼 떨어져 나갔다는 소비자 신고가 2건이나 접수가 됐습니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업력이 상당히 긴 완성차 업체는 아닙니다. 제도 능력에 대한 부족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단차에 대한 문제점, 승차감이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제조 능력에 대한 부족점부터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은 다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사람들이 열광하고 믿었던 이유는 이런 FSD,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최신 기술력이라는 장점이 명확했습니다. 근데 단점은 더 부각이 됐고, 장점도 사실은 장점이 아니라 현재는 문제가 있는 장점이다. 이 주행 보조 장치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러한 커다란 악재가 작용이 되면서 전기차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9일이죠. 목요일 날에는 실질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빠졌습니다. 첨보는 8%가 넘게 빠졌고요. LNF는 6%, 포스코 케미칼은 4%, LG 엔솔은 마이너스 2%, 에코프로비엠이 많이 안 빠졌죠. 마이너스 1.9%가 빠졌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목군들은 단기 하락이다, 어떤 사람들은 조정 국면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은 확실히 이번 전기차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테슬라의 연이은 악재, 여기에 더해서 과도한 상승이 나온 전기차 산업 종목군들이 낙폭을 가속화한 게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가장 현재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여기서도 재밌는 게 2월 달에만 100%가 넘게 상승한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는 166%나 상승을 했고 LNF는 사실상 11%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전 표에서 봤듯이 가장 낙폭률이 컸던 게 뭐예요? 바로 LNF죠. 마이너스 6%나 낙폭이 나왔습니다. 지난 목요일날요. 생각해보면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 40조 규모의 양극재 수주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요. LNF는 테슬라와 3조 8천억에 대한 수주 이슈가 나왔습니다. 모멘텀을 분명하게 보였죠.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어떤가요? 수주 기대감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에코프로 BM에 에코프로의 개인 투자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랠리를 개인 투자자의 수급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에 이게 하락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단기 차익에 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에 따른 공매도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에코프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을 짓고 있고 그에 따라 엄청나게 앞으로 실적이 나올 건데 그 모멘텀으로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할 곳은 산더미, 에코프로는 곳간이 채워져도 긴장을 해야 됩니다.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는 이 북미 양극재 공장, 그리고 지난해 4분기에 첫 삽을 뜬 유럽 공장, 그리고 충북 청주에 대규모 연구개발센터 조성을 하는 등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캐나다 퀘벡주에 양극재 공장 설립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포드랑 SK온과 함께 힘을 합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도 무려 1조 원 규모로 합작 공장으로 아마도 하반기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엄청나게 투자했죠. 지난해 유럽 헝가리에 양극재 공장 조성을 위해서 1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그 헝가리 1공장은 다가오는 2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건설을 하고 있어요. 즉 올해 전년보다 더 실적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 산업이라는 거는 확실히 성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산업이죠. 자동차 산업이라는 캐파가 정해져 있잖아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친환경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그 캐파가 고스란히 전기차 산업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장하는 전기차 산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정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그룹이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겨서 계획이 딜레이 된다면은 단기 급락 나올 수가 당연히 있겠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고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한 2차전지 산업의 성장과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성장은 의심할 바가 없지만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아직 뚜렷한 모멘텀이 하나 더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른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셔서 꼭 홀딩 전략이 아니라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일정 물량을 매도하는 팔고 사고 팔고 사고를 반복하는 전략도 현재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간에 100%가 넘게 상승했지만 그에 준하는 뚜렷한 모멘텀 하나가 나와주기를 기다린 동안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전기차 시장이 왜 주목받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바로 탄소 중립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기후 변화 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는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도 앞으로는 무역 장벽으로 적용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존부터 나왔는데 이제 EU가 본격적으로 그 정책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올해 10월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요. 26년부터는 전면 시행하겠다라고 예고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EU에 수출하는 제품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가격을 충분하게 지불하지 않는다면은 그 차이만큼 관세를 또 내라. 우리에게 돈을 내라 이 뜻입니다. 즉 우리도 탄소 중립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네도 같이 해라라는 뜻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이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는 이 아리백이나 이러한 규제들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재생에너지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사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아리백을 점차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 세계적으로 현저히 낮아서 이게 문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생에너지를 계속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돈을 쏟아부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내용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에서 꺼내든 카드가 뭐냐? 바로 CF100입니다. 한수원이 전체 사용 전력을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로 충당하는 CF100에 이번에 가입을 하죠. 지난 9일 UN 에너지 주간에 24-7 무탄소 에너지 협약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24-7이 뭐냐? 24시간 일주일 내내 무탄소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이 아리백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에겐 이 비용 면에서는 너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AI나 로봇 혹은 각종 공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이 에너지 전력을 원전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원전을 이용해야지 그나마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거고 사실상 원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새로운 대안이 뭐가 있냐? 그냥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상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빌 게이츠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유를 크게 줄이거나 육식을 중단한다고 해서 기후 변화가 완화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지난 8일에 인도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에서 기술 혁신이 훨씬 가능성이 있고 생산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72%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의 주범은 바로 전력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PC 통신 시대부터 5G 시대인 현재까지 천문학적으로 쌓이는 이 데이터 처리에 엄청나게 많은 전력량이 필요하고 열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AI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다양한 콘텐츠로 뭐 넷플릭스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가 있을까요? 쉽지가 않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엄청난 전력량 그리고 이 열기 발생을 막기 위한 신기술이 뭐가 있냐? 아니면은 좀 참신한 기술이 뭐가 있냐? 바로 저전력 반도체입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열 발생량을 줄여주고 전력을 적게 차지하는 저전력 반도체 기술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대규모 딥러닝 AI 하나를 교육하는데 약 30만 킬로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진행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배출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처리가 점점 많아질수록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어려운 만큼 미래 산업이 부각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저전력 반도체가 함께 주목이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기술인 만큼 향후 기술에 대한 부각이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D램 LPDDR5X는 전작 대비해서 전력 효율이 약 20% 높아서 D램에 들어간 스마트폰의 전기를 덜 쓴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생산 공정에서 절감된 탄소량에 대해서만
배출권을 줬는데 이달 민간 차원의 자발적 탄소 저감 크레디트 시장 조성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탄소 배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이 크레디트, 탄소 배출권에 대한 것들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별도의 거래소도 운영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친환경에 대한 내용들,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은 부각이 되면 됐지 잊혀지진 않아요. 결국에 전기차도 그렇고 모든 내용들이 다 친환경에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저전력 배터리의 강점이 시장에서 조만간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오늘은 그 종목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얘네가 저전력, 저용량 메모리 반도체 제품 설계 전문 업체인데 얘네가 챗 GPT 이슈로 시장에서 주목받은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전력 소모량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단점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AI 산업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저전력 배터리 부각이 기대가 되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글로벌 70조 원 규모 시장으로 성장한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계속 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을 시장에서 언급하게 된다면은 이와 관련된 기업분들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종목은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정밀기기팀의 기계 설비를 취득해서 가전이나 디스플레이, 자동차 금융 제조 및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입니다. 얘네의 강점은 삼성전자가 지분을 15.92%를 갖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 얘네가 지난 2월 달에 삼성전자는 첨단 5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AI 반도체 기업 암바렐라의 자율주행용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삼성전자는 첨단 5나노 공정의 오토모티브 전용 IP 그리고 최신 공정과 패키징 기술과 노하우를 집약해서 고성능 저전용 반도체 생산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주목받은 산업이 바로 에이테크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이러한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모아가시면은 추후에 높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해당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으로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관련주들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나는 이거 말고 로봇 산업도 알고 싶다.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리포트 어떻게 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지금부터 그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밑에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인데 잘못 들어가시면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가 엄청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반드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확인하고 클릭하셔야 되고요.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설치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안 오냐?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적는 란을 없앴습니다. 전화번호가 유출될 걱정도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광고 전화, 광고 문자가 갈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설치 후에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설치하셔서 어플리케이션 들어오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고요.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해당 리포트가 들어가 있는 이 공지사항을 클릭하면은 하단부에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 해놨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운받으셔서 투자 가이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급등 시그널 어플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급등 추천주입니다.
매일매일 김용민 대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급등주도 많이 나오고 SPG도 시장에서 많이 올랐었죠. 종목군들이 매일매일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단기간에 몇 거래일 이내라도 시세를 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여기다가 직접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말 그대로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만한 이슈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이슈가 있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이게 있다라는 자료를 업로드해드리고 있고요. 급등주 완벽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그게 왜 올랐는지, 그리고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그 관련주는 왜 여기에 대한 관련주로 편입됐는지 적어 있는 급등주 완벽 분석입니다. 즉,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내일 공략할 종목, 그리고 오늘장 주요 이슈, 그리고 어제자 시장에서 주목받은 이슈가 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개인 투자자 필수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자료들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수혜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